애기가들의 소확행. 재미있고 유익한 기보 정주행. 명국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명국 리플레이 진행을 맡은 김규리입니다. 오늘 해설의 홍민표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기념적인 대국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국인가요? 아마 올드 바둑 팬분들은 전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1회 응시배 결승 1국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정말 유명한 한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관전 포인트를 명국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명국, 조은영 구단과 내외핑 구단의 제1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결승 1국입니다. 혈혈단신으로 응시배에 도전장을 낸 조은영 구단. 세계 예상을 뒤엎고 초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한국 바둑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조은영 시대의 서막을 알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공수의 급소를 폭격한 34수입니다. 단순히 돌을 살리는 것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한 조은영 구단. 의무는 잠시, 보면 볼수록 쌍방 간의 급소 자리로 부각되며 대기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포인트 2. 절세 감각 90수. 대세점을 차지하며 빼어난 감각을 보여주는 조은영 구단. 특유의 발빠른 행마를 보여주며 내외핑 구단을 경직시킵니다. 포인트 셋. 이승부, 앞서가겠다 128수인데요. 시종일관 불리했던 내외핑 구단이 던진 승부수를 정확하게 응징하며 승세를 확립하는 조은영 구단. 1국을 승리로 이끌며 결승 시리즈에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대국이 1989년도의 대국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대국인데요. 네. 이 대국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그 시기에 이제 한국 바둑의 좀 서러움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응시배 그 티켓을 단 한 장밖에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은영 구단이 출전하게 되었고 그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아주 좀 큰 업적을 남긴 대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자 이 바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조은영 구단과 내외핑 구단의 1989년도 대결로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본대국 제한 시간이 3시간 30분이고요. 덤이 8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응시룰인 거죠? 네, 응시룰이고요. 달리 말하면 전만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비길 경우에는 흑이 승리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즉 현재 중국 룰인 이제 7집 반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외핑 구단의 흑, 조은영 구단의 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사실 한국 바둑에서는 이제 덤이 5집 반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즉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덤 차이가 커요. 네. 그런 의미에서 100번을 당연히 선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승 1국에서 100번으로 스타트를 끄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흐름이 아닌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989년도의 대결을 또 인공지능으로 보니까 좀 느낌이 새로운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딱 결승전을 치르기 전에 한국의 모든 바둑 팬분들의 그 관심을 받으며 이 대국을 치러졌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그 서러움과 한 장밖에 받지 못한 그 티켓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아주 속 시원한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한 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총 16명이 초청을 받았던 거죠? 네. 그중에 한국은 단 한 명, 조은영 구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바둑이 이제 대세인 시대였고요. 중국이 그 다음을 좀 이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이제 조은현이라는 천재 기사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 상대는 그때 당시 중국 랭킹 1위였죠. 내외핑 구단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철의 수문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중일 슈퍼대항전에서 아주 빼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또 중국 바둑팬의 아주 사이다 같은 그런 역할을 또 해줬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바둑팬의 또 응원을 또 한 몸에 받고 이
결승전에 지금 오르게 된 겁니다. 1988년도에는 중국 바둑협회로부터 기성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 바둑계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요. 반대로 제 조은영 구단은 좀 두각을 나타내기 전이기 때문에 네. 결승에 오르려는 그런 예상을 그때 잘 못했어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수많은 강자들을 꺾어서 떨어뜨렸고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었었습니다. 초반은 걸쳐가자 조은영 구단이 소목을 다시 한번 걸쳐가면서 양걸침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걸쳐갔을 때 양걸침을 그 당시에는 잘 안 당했어요. 보통은 받아주는 것이 보통이었죠. 네, 이거는 뭐 한 칸이든 나리자든 대부분 받아줬는데 유독 조은영 구단만이 안 받고 이제 손을 돌리는 그런 선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조은영 구단의 특유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제시를 많이 해요. 그렇네요. 걸침을 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걸쳐 간다든지 삼삼을 판다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조은영 구단이 얼마만큼 이제 앞서 나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대를 한 30년 앞서 갔나요? 네. 자, 초반 역시 조은영 구단답게 좀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흙의 선택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좌변을 벌리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쓰이던 수법이었지만 차차 연구를 거듭한 결과 지금 현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현재는 뭐 이쪽을 입구자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입구자를 간다든지 때로는 이렇게 민다든지 즉 이 수는 조금 느슨하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백이 다가선 수는 어떨까요? 네, 상당히 좋은 감각입니다. 하변을 벌림과 동시에 이 한 점을 이제 협공을 하는 그런 수법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특유의 감각이 조은영 구단의 최대 무기였죠. 네. 자, 이곳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자리를 입구자를 간다던가 하면 조금은 다른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 지금 입구자를 가면요. 이미 좋은 위치에 백돌이 와 있기 때문에 백은 이런 식으로 봤더라도 흑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끊어서 그곳을 활용을 당하는군요. 네, 자연스럽게 진출을 하면은 이 석점이 상당히 얇아지죠. 그렇다면 흑도 다른 선택을 해야겠네요. 네, 지금은 흑이 중앙으로 나가기보다는 안쪽으로 좀 파고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날일자를 선택했습니다. 네, 흑돌에 이제 탄력을 불어 넣으면서 은근히 이제 백돌에 대한 그런 반격을 노리는 그런 한 수가 되겠고요. 역시 받아달라는 좀 주문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약점이 노출되니까 붙여서 응수를 하면 자연스럽게 늘어서 안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은영 구단도 다가섰네요. 네, 지금 당장 약점을 찔러올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뭐 막는 것은 끊어서 이것은 백이 곤란해지는데요. 살며시 피해버리면 흑은 이쪽을 돌파하지만 귀의 실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환은 흑 쪽에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귀에서 뭔가 사활이 살 수 있는 형태가 전혀 안 나오죠. 붙이는 순간 살지 못합니다. 이 응십의 결승은 바둑을 소재로 한 만화에도 실릴 정도로 참 유명한 대국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제 관심을 받았고요. 네. 또 명국으로도 많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한 판입니다. 제1회 응시배고요. 또 결승 1국이고요.
네, 한국 바둑의 이제 위상을 높임 그런 대회가 되겠고요. 또 조은영 구단이 세계 최고의 기사가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된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응시배를 또 임창치배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 대만 재계 대표적 인물이고요. 바둑 규칙을 만드는 등 바둑 보급에 앞장서온 한 사람인데요. 이 응시배를 개최하면서 좀 이 대회를 계기로 한중일 뭐 삼국이 좀 공존하는 그런 구도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세계대가 많이 생겨나게 되죠. 좋은 신호탄을 쏘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좌하기를 두다 말고 우하기 쪽으로 손이 향했는데요. 백이 지금 받아둔 자리는 꼭 필요한 자리일까요? 네, 여기 이은 자리는 상당히 두터운 자리고요. 반대로 이제 끊기게 된다면 네, 이 두터움의 위력이 이제 반대로 흑에게 나타나죠. 좌하기 쪽을 먼저 응징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네, 좌하기를 좀 먼저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가면은 똑같이 돌파를 했을 때 아까와 달리 백의 한 수가 조금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 돌은 있을 필요가 없죠. 큰 의미가 없는 자리게 네. 되겠네요. 그래서 위로 막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위로 막았을 때 흙이 안에서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집 받고 한 칸을 뛰게 되면은 안에서 살 수 있죠. 그리고 두려운 것은 아예 안 건드리고 손을 돌릴까봐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받아두었군요. 네, 그래서 어려운 자리니까 먼저 행마를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흙도 이제는 움직이네요. 네,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네, 지금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백이 네, 원하던 바라고 봐야겠어요. 움직이는 형태가 아주 강력하거나 탄력적이면 방금 이은수로 이제 먼저 이쪽을 둘 수도 있었는데요. 조은영 구단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 지금부터는 네, 거의 외길 느낌의 수순으로 이어집니다. 흙이 움직일 때는 치받는 수가 정수인 건가요? 이게 입구자로 나갈 수도 있어요. 입구자로. 근데 이 형태가 백이 쌍립을 쓰게 되면은 네. 언제든지 백이 이곳을 찝고 젖혀서 흙의 안형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자리가 기분 나쁘다는 거네요. 네, 당장 하진 않겠지만 항상 그것이 남아있는 형태라서 흙의 근거가 조금 사라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의 형태는 나중에 한 칸을 뛰게 되면 안에서 살아있는 형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치받는 교환을 해두고 한 칸을 뛰어나갑니다. 자, 이때 제1회 응시배 치러질 때 좀 화제가 되었던 것이 4강에 이 후지사와 슈코 구단이 올랐어요. 네, 당시 63세였다고 하는데요. 네, 괴물 시코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그런 일본의 뭐 최고의 기사고요. 또 조은영 구단의 스승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준결승 전날에 조은영 구단에게 우리가 결승에서 만날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겨야 될까 져야 될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 좀 농담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인터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좀 뭔가 낭만이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 또 조은영 구단을 갑자기 보고 싶어서 혼자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때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자, 4강전에서 후지사와 슈코 구단은 네웨이핑 구단을 만났고요. 또 조은영 구단은 리나이펑 구단을 만났어요. 네, 리나이펑 구단도 뭐 이중허리, 뭐 삼중허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그 당시 일본 바둑계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었고, 일본 쪽에서는 사실 후지사 슈코 그리고 리나이펑
구단의 그런 결승 매치를 좀 바랬을 아. 수도 있어요. 그랬겠네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결과는 모두 다 떨어졌죠. 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세계 바둑의 판도가 일본이 좀 주도를 하고 있을 때죠. 네, 일본이 사실은 많이 앞서갔는데 그것을 조금 이제 균열을 일으킨 장본인이 사실 서희평 구단이에요. 네이핑 구단.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기사들을 차례대로 다 꺾어내면서 중국 팀의 우승을 가져다 준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철의 수문장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죠. 뭐 이제 이창호 구단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창호 구단이 뭐 농심배 수호신 그런 또 별명이잖아요. 네. 자, 그런 시대에 결승에 한국과 중국이 올랐습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현대바둑의 근원이자 이제 한참 앞서 나갔다라고 보던 일본 바둑계였는데 한국 기사들이랑 둘 때 호선에도 안 두줬어요 그 당시. 어, 뭐 교류전 하게 되면은 뭐 선으로 두라고 이제 선 두 점 나라 막 그러고 그럴 때라서. 그랬나요? 너무 옛날 이야기여서요. 네, 사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태어나기도 전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군요. 김규일 캐스터가 90년생인가요? 93년생이요. 93년생 죄송합니다. 네, 93년생이면 한참 전 얘기네요. 네. 보니까요. 그때 홍민표 해설위원은 제가 이제 6살 때죠. 그렇군요. 그때 혹시 바둑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때는 시작 안 했었고요. 8살, 9살 그 무렵에 네, 시작을 했습니다. 이 4강전, 리나이폰 구단과 조은영 구단의 4강전도 좀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대국에서 조은영 구단이 빈삼각을 두면서 네. 그 대국이 많이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빈삼각이라는 게 사실 일본의 이제 오다케 구단이 있잖아요. 미야기라고도 불리는. 네. 그런 빈삼각을 두면은 막 무지하게 막 욕을 할 때예요. 거의 금기시 되던 네. 유형이었죠. 절대 두면 안 되는 그런 행마. 이제 그런 식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런 행마인데 그런 수를 선택하고 그게 또 묘수가 되니까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였을까요? 뭐 한국식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이요. 네, 한국식이다. 아주 실전적이다. 실전적이다라는 표현이 거의 이제 한국에서 만든 표현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제 일본 바둑에서는 들 수 없는 수를 두면서 한국식 그리고 우리는 실전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실전에는 이 수가 더 실제적으로 더 좋은 수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늘었잖아요. 네. 이 바둑 첫 번째 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딱 늘었는데 이 세 점이 석점 잡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당연히 이제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활용을 하고 이렇게 툭 뛰어가면은 흙은 살아있고 이 전체가 다 미생이거든요. 그러나 조은영 구단이 여기서 석점을 안 살리고 이곳을 붙입니다. 귀를 붙여갔어요. 네, 이 수가 아주 기가 막힌 한 수예요. 쌍방간에 네, 공수의 요처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 수로 인해서 백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당연히 살리고 딱 이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텐데 네. 이 석점을 버리는 그런 판단을 하는 순간 흙에 잡을 수가 없죠. 잡았다가는 흙도 위험하겠는데요. 네, 봉쇄를 당하면은 상당히 갑갑해집니다. 자, 그래서 네이핑 구단은 어떤 수를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이 수가 지금 분명히 이 석점 잡겠다 위협을 한 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백이 손을 빼더라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자, 수순을 조금 더 지켜보고 해설판으로 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는 선택을 했고 역시 대마라고 해야 될까요? 좀 중요한 돌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네, 여기서 또 한 번 더 배짱을 부립니다. 여전히 잡을 네. 수 없다는 건가요? 이쯤 되면은 이제 이 교환이 이제 득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조은영 구단의 배짱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니 이교환 됐다고 이거 잡을 수 있어? 그렇게 마치 상대에게 압박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몇 발자국 못 간다. 봉쇄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아, 이런 결승전 정말 큰 무대에서 이런 배짱을 보여준다는 게 놀랍네요. 네, 원래는 이런 큰 무대는요, 그 신장 싸움이 많아요. 누가 더 안 떨고 자신감 있게 배짱 있게 두느냐. 거기서 한 집, 두 집씩 이제 이득을 보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자, 과연 흑이 세 점을 잡을 수 있을지. 아, 실전에는 잡질 못했네요. 네,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백은 이제 석점을 살려가면서 이바둑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수순을 저희가 해설판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국의 첫 번째 포인트까지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은영 구단이 100으로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걸쳐하고요. 원래라면은 받는 것이 네, 보통인데요. 거의 그 당시에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제 받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 나머지 한 명이 이제 받지 않는 나머지 한 명이 조은영 구단입니다. 자, 이곳에 네. 걸쳐갔죠. 이 선택은 상당히 발빠른 그런 선택이고요. 이곳에서 또 붙이는 방향이 두 가지잖아요. 네.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큰 차이는 없어요. 이쪽으로 붙인 것과 이쪽으로 붙이는 것.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젖히게 되고 밀고요.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최근에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이제 많이 등장하죠. 이제 붙이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붙게 되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많이 됩니다. 어깨 짚고 받고요. 여기를 이제 협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밀고 네, 붙이고 호구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진행은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네, 거죠. 역시 이 간격이 이제 괜찮아서 이렇게 붙이는 수도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뭐 실전도 전혀 나쁜 선택은 아닌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 잘 됐죠. 자, 반대쪽을 네. 붙여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하변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쪽을 실전에 백이 오게 됐는데 왜 좋은 자리냐면은 흙을 협공하면서 백이 벌려가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두었다고 친다면 흙이 벌려가면서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받지 압박을 하고 할 수 있는 교두보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실전에는 지금 견실하게 둔다면 2칸 혹은 이제 3칸 정도로 하변을 가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아,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었군요. 네. 아니면은 아예 밀어붙여서 조금 더 좀 빠르게 압박을 하는 느낌도 괜찮고요. 그러나 이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수는 이 당시에 쓰여졌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좀 느슨한 선택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수는요. 백이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않고 멀리 간 이유는 뭘까요? 사실 뭐 한 칸이나 2칸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곳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정답은 이쪽이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느낌에는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점과 같이 이제 미끄러져서 산다고 한다면 붙이고 틀어막아 버려서요. 백돌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바로 막아서 칩 받는 것도 바로 막아버릴 수도 있죠. 다 막을 수 네, 있네요. 끊고 못 잡으니까요. 늘더라도 이어둔다면 이 정도면 백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가깝게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일책이었는데요. 조은영 구단은 이제 이쪽을 가깝게 가면은 이쪽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을 들어가서 싸우는 것을 조금 신경 쓴 것이 아닌가. 아, 변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혹은 뭐 먼저 이쪽을 좀 움직여 본다든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뭐 전투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줄이는 의미로 좀 완만하게 협공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흑이 날일자를 선택했습니다. 네, 날일자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보통 이쪽이 요초가 될 경우가 많은데 백이 붙여버리고 늘 때 연결을 해버리면요. 이 간격이 상당히 좁고 귀의 실리를 백이 가져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흑만 계속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백의 근거를 좀 빼앗고 나서 같이 이제 행말하겠다. 그런 생각이 담긴 수로 보입니다. 자, 그러자 백도 다가섰고요. 네. 이곳까지 흑이 와버리면 흑의 형태가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쪽을 다가서면서 이제 압박을 했고요. 그런데 흑이 받아주질 않고 손을 돌렸죠. 네, 자칫 후수 뽑아서 이곳을 붙임당하면 실리적으로 많이 뒤처질까봐 붙이는 선택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백이 있지 않고 역시 먼저 압박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붙여간다면요? 붙여간다면 부분적으로는 흑이 조금 이 두 점이 곤란해 보입니다. 뭐 이제 이쪽을 끊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밀게 되고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선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으로 보입니다. 흑은 글쎄 나중에 치받고 나서 이렇게 사는 맛은 있어요. 아, 움직일 수는 있군요. 네, 치받고 나서 첫 단수로 치고 이을 때 한 칸 정도 띄워준다면 내 안에서 살 수는 있거든요. 백도 근데 두텁게 이쪽을 틀어 막았기 때문에 백도 불만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조은영 구단은 애초부터 이곳을 다가올 때부터 이쪽은 흑이 먼저 행마를 하더라도 딱히 둘 행마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큰 자리죠, 이 자리는. 실전처럼 붙이는 것도 이제 남아 있고요. 만약에 흑이 받는다면 그때는 이제 이쪽을 두어가는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자, 그러자 흑도 치받아가면서 움직였고요. 네. 이제 늘게 됐고요. 사실 한 칸이 조금 더 활발한 느낌은 있죠. 약간 봉쇄하는 듯한 모양이 되네요. 네, 이렇게 젖히고 단수 친다면 이제 패로 버텨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조금 복잡한 것이 이제 백이 이쪽 끝날 팩감을 써가겠죠. 네, 이제 받게 되고요. 다시 때려냈을 때 팩감이 어떻게 될까요? 또 같이 이제 찔러갔을 때가 이제 조금 머리가 아파요. 이제 늘어야 된다면 그때 또 패를 때려버리고요. 아, 이건 복잡한 진행인데요. 네, 여기를 나가는 팩감을 쓸 때 그 타이밍에 여기를 먼저 딱 찔렀을 이걸 또 때가 안 봤나요? 네, 이때가 조금 백 입장에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 뛰는 행마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쉬운 길을 간 거죠? 네, 그래서 느는 선택을 했고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한 칸을 뛰고 쌍내부로 또 이제 괜찮게 자세를 잡았어요. 자, 끊어가자 아래로 받아두었거든요. 사실 좀 많이 당했어요. 이게 이 형태에 비해서 확실히 당했거든요. 네. 실전은 오히려 이 한 점이 잘 폈으니까요.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입구자 가서 맛보기라는 것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 찝고 나서 탈출은 가능했었거든요. 버틸 수는 있는 거네요. 네, 뭐 민다든지 뭐 날일자라든지 뭐 행말할 수 있었는데 이 편이 배 입장에서 조금 더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전은 물러서는 바람에 이미 좌변 쪽에서 득점을 하고 들어가니까 네, 백은 좀 쉬워졌죠, 아무래도요. 자, 이곳에서 늘어갔는데요. 네, 사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요.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어지간한 이제 애기가 분들께서 돌이 잡히는 게 보이니까요. 반대로 살아나가고 그러니까 바로 노타임으로 이런 데를 받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자리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선택을 한다면 상대방의 주문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이거 활용을 또 하고 이렇게 뛰어 들어간다면 지금은 오히려 흑이 백을 공격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주도권 자체가 흑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은영 구단은 이 돌을 버리더라도 다른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림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붙이는 자리가 생각보다 엄청난 요소인 것이 붙임으로써 백의 집이 안녕이 생기고요. 흑은 반대로 이제 한 집도 없는
그러니까 즉 반집이죠. 치받고 나서 한 더 투자를 해야 한 집이 나는 것이니까요. 후수 한 집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제 미생마가 되는 거예요. 그 미생마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떡을 네. 먹지를 못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잡고 싶거든요. 네, 바로 시험당하면 이 전체가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탈출도 좀 어려운 거죠. 네, 탈출이 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붙여서 둬야 되는데 다 꾹꾹 막아버리고요. 젖혀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나가려면은 여길 단수 치고 이을 때 뭐 단수 이렇게 나가야 치고 될까요? 나가고 이어야 되는데 결국 몇 발자국 못 가고 다시 막히게 되죠. 그러니까 완벽히 봉쇄가 되는 형태라서 이것은 흙이 안 되고요. 그래서 잡지를 못했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갔는데 보통 이쯤에서 만족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 자체로 상당히 이득이거든요. 그러나 조은영 구단은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그냥 들여다보고 네, 이길 때 뭐 이런 자리를 먼저 활용을 해서 밖에 만든 다음에 이제 손을 발빠르게 돌려버리면 조금 베기 느린 느낌이 있으니까 이 교환을 이제 강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실전에도 여전히 잡기는 어렵고요. 도망을 갔고 그때서야 이제 흙 한 점을 잡아내자. 네. 이 장면에서는 백이 상당히 이제 실리적으로도 그리고 주도권 역시 흙이 미생이니까요. 주도권도 잡고 있는 그런 몇 수 안 됐지만 스타트가 아주 괜찮은 그런 형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대국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수순 이어드릴게요. 명국 리플레이 제1회 응시배 결승 1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일핀 구단과 조은영 구단의 대국이고요. 현재까지는 조은영 구단의 포석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변의 좋은 모양을 이제 구축했고요. 좌하기도 지켜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흑돌이 미생이거든요. 네. 되게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현재 베개 유리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네, 사실 좀 그래프가 많이 지금 기울었는데 이게 인간이 느끼는 체감과는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80%, 뭐 80% 이상 이제 찍히는데 실질적인 느낌은 조금 괜찮다. 그 정도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크게 무슨 돌이 죽거나 한 게 아니니까요. 네. 이 응시룰이 좀 룰이 독특하잖아요. 이 제한 예. 시간 초과되면 벌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벌점을 이제 받고 또 시간을 이제 35분이라는 시간을 또 벌점을 내는 대신에 받게 되고요.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3번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3번째 얻는 시간마저 다 사용해 버리면 이제 그것은 시간표가 돼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도 응시배에서 상당히 재밌는 대국들이 많은데 바둑은 이겼는데 결과는 지는 그런 바둑들이 많아요. 그것이 벌점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벌점을 6집 받아가서 뭐 한 집 진다거나. 그래서 실제 그 어떻게 보면 반상 위의 개가와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잘 써야겠네요. 네. 자, 붙이고 여치는 맥점은 아주 상당히 좋은 맥점이죠. 흙이 한 점을 잡는다면 귀를 잡겠다는 뜻인가요? 네. 사실 이 형태도 되게 찝고 늘고요. 이렇게 처리할 때가 되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붙이고 여치는 수법이 사실 인공지능 이후에 거의 절대적인 수법으로 바뀐 수법이거든요. 그런가요? 이런 수법을 1989년도에 조은영 구단은 스스럼 없이 사용을 했어요. 정말 신기한데요. 네,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한 점을 잡네요. 네, 잡는 선택은 그러나 이제 귀가 완벽히 잡히진 않았으나
어찌됐건 간에 베개 수중 안에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실리적인 손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 기분 나쁘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근데 냉정하게 물러서는 편이 나았어요. 냉정하게 귀 쪽을 잇고 처리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사실 요즘이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의 그 영향도 있긴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바둑이 상당히 실전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한국을 이제 시작으로 중국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대국을 두는 당시만 하더라도 기세가 상당히 중시되던 시대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끊는 쪽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는 시점이었고요. 바둑 자체가 좀 많이 달랐어요.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인공지능은 상상도 하기 힘든 시절인데요. 네. 그러니까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또 일본 바둑이 좀 그런 면이 있었죠. 네. 모양과 그리고 그 한 점 한 점의 이제 체면. 또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차이가 난다면 돌을 거두는 것이 예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히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색깔이 강했어요. 지금도 일본 바둑은 아직도 문화로 남아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마치 두 명이 그리는 그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인 거죠. 네, 그래서 뭐 꼼수 같은 거를 못 써요. 꼼수 쓰면은 이거는 상당히 부끄러운 행위다. 이제 명국을 망치는 행위다. 그리고 진바도 안 던지고서 버티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매너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대국을 망치는 행위다. 약간 그런 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승부보다는 네. 명국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해서, 네. 때이른 투석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일본 바둑에서 초반에 망하고 그냥 돌을 거두는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자, 입구자를 선택했는데 사실 흑은 조금 더 강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 수법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서판으로 함께 하실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입구자를 두었는데 이수의 의도는 뻔하죠.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쪽 하나 하고 이쪽 하나 하고 활용을 다 하겠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 잡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역시 이 자리는 놓칠 수 없는 급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백이 늘어가니까 이제는 활용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네, 아까 같은 그런 활용은 안 되고요. 그래도 흑장에서는 한 점을 제압하는 데는 네,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내외이핑 구단 그리고 조은영 구단 하면 제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은영 구단의 제자 하면 너무나 유명한 이창호 구단이 있고요. 네, 또 내외이핑 구단도 참 유명한 제자를 두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창하오 구단인데요. 뭐 창하 구단도 있고 구리 구단도 있고요. 사실, 여러 명을 네, 배출했죠. 중국에 이제 서유편 도장이 아직도 있거든요. 많은 프로 기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혹시 직접 방문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예, 저는 직접 가본 적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국가대표팀 육성군과 중국 기사들이 이제 교류전을 했을 때가 오.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이야기인가요? 네, 작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명문 도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좌상기는 이 정도로 처리하고 다시 한번 벌려갑니다. 네, 뭐 간격이 조금 넓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백이 이런데 밀어가는 것들이 이제 좀 듣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까지 깊게는 못 들어온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붙이는 교환을 하네요. 100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추천에 젖혀서 받았고요. 물론 안 받을 수도 있긴 있어요. 손을 돌리더라도 젖히면 이제 되젖히고요. 끊고 잡는다면 여기를 이제 끊어서 선술할 수 있고 여기 단수로 선술할 수 있으니까요. 한 점을 다시 잡을 수 있네요. 네. 근데 이곳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두 점이 또 준동하는 그런 뒷맛들이 좀 신경 쓰이게 되죠. 물론 당장이야 막아도 이렇게 맞고 뒤로 이건 돌려쳐서 다시 잡히는군요. 견딜 수는 있긴 합니다만 뭔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흙은 이제 어지간하면은 여기서 뒤로 이어야 돼요. 이렇게 된 형태니까 이 정도 처리라면 손을 돌려도 괜찮겠는데요. 네, 손을 돌린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택이 보다 더 안정적인 느낌은 분명히 있고요. 사실 여기서 흙에 한 번 더 준다면 젖히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침투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돌이 이제 생겼으니까. 네. 자, 100이 받아두자 흙도 다가섭니다. 네, 네일핀 구단도 만만치가 않죠. 지금 좌변의 실리를 차지하고 계속해서 이제 큰 곳을 벌려가면서 초반에 불리하기 시작했던 그런 대국을 좀 따라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흙의 모양을 좀 의식했을까요? 바로 3-3을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싸울 만한 전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뭐 백이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흙이 3-3을 둔다든지 차려서 한다든지 해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썩 좋지 않은 전장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3-3을 들어갔습니다. 올바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알기 쉬운 정석이 등장할 것 같고요. 네. 바둑의 이제 형세도 나쁘지 않고 조금이라도 괜찮고요. 또 지금은 주위의 흑돌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싸울 이유가 없죠. 백 입장에서는요. 자, 그렇기에 가장 알기 쉬운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는 자주 등장하는 모양인데요. 사실 한 칸 교환만 없다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3-3 정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상계 형태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형태에서 3-3을 파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외길 수순으로 이 진행이 되거든요. 일종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둑 공부할 때도 이 모양이 참 많이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알기 쉬운 정석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흙은 두터움을 얻게 되는데 모양이 크게 신경 쓰이는 모양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백 입장에서는 이제 흑에게 두텀을 허용하긴 합니다만 우상기의 실리를 선수로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조은현 구단 하면 워낙 발빠른 기풍으로 유명한데 네웨이핑 구단은 어떤가요? 상당히 두터운 스타일이에요. 조은영 구단과는 상반된 기풍을 가지고 있고요. 두텁게 두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대국을 즐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의 수문장이라는 별칭도 그래서 나온 걸까요? 뭐 제가 지어준 별명은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기풍을 좀 딴 거죠? 네. 보통 이제 별명이라는 게 이제 기풍을 대변하는 그런 별명들이 많거든요. 뭐 이차우단도 뭐 돌부처라는 별명이 그래서 생긴 거고요. 네.
여기까지 정석 진행을 하고 손을 다시 돌립니다. 네. 조은영 구단은 뭐 엄청나게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기풍이 드러나는 별명은 이제 제비라는 별명이 아무래도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네, 상당히 빠르고 그 권투 선수 중에 이제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혹시 네. 아시나요? 아니요, 전 처음 듣는데요. 네, 그 권투 선수 중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제 그 특유의 수법이 있는 게 나비처럼 날아서 이제 벌처럼 네. 쏜다. 그 말은 알아요, 네, 제가. 유명한 명언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조은영 구단의 바둑 스타일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유연하게 바둑을 두다가 행마를 하다가 매섭게 쏠 때는 급소를 탁탁탁 가격하면서 그런 바둑을 두거든요. 또 조은영 구단 하면 흔들기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불리한 바둑을 가장 역전을 잘 해내는 그런 기사로 네, 지금도 거의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세돌 구단이죠. 이세돌 구단의 그 정말 드라마틱한 역전극도 네. 만만치 않아서 역전의 화신이라고 한다면 그 두 기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종목이요? 네. 흔들기라는 종목에서 네. 1인자를 가리는 거죠. 아, 바둑은 다 일부러 불리하게 만들어 네.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건가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귀를 끊어가면서 사는 수가 나온 거죠? 사실 백이 방금 있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 이었잖아요, 지금. 네. 뭐 끊어간다거나 하면 패가 되는 모양이었죠? 네, 여기 이었어요. 지금은 뭐 손빼도 되고 뭐 끊어서 패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는데 간명하게 이었어요. 근데 이 수의 의미가 곧 드러납니다. 조금 더 강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려던 찰나에 지금의 한 수를 딱 보면서 그래서 이었구나, 그 선택을 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수는 어디일까요? 사실 패감도 있어서 뭐 패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오, 네, 지금의 한 수가 사실 이거 그냥 멋진 수네, 뭐 활발한 수네라고 일감으로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수가 지금 여기 빠지는 게 선수잖아요. 네. 빠지게 된다면 귀를 살아야 됩니다. 안 두면 잡히니까요. 산다면요? 이렇게 살아야 되면은 바로 여기 뛰는 수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교환을 해두면 집으로 손해가 돼요. 그럼 흙이 받아서 이거는 불만이 없는데 이 안 나가두니까 흙이 이제 되게 약 오르는 거죠. 지금 받자니 아, 이제는 반대로 네, 되겠네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두 점 잡자고 할 수 있으니까 받기도 기분이 안 좋고 안 받자니 손 빼면 바로 빠져버려서 맛보기 걸리니까요. 이 장면에서 상당히 이제 네이핀 구단이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자, 이 자리가 저희가 짚어드린 두 번째 포인트고요. 저런 감각은 가지고 태어나는 건가요? 뭐 일단 감각적인 부분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그런 기사들이 또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보를 많이 나보게 된다면요. 또 특히 인류 기사들의 기보를 많이 본다면 이런 수법들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러면서- 감각을 키울 때는 기보가 좋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각을 키우려면 좋은 기사의 바둑을 많이 나보면 됩니다. 감각이 좋은 기사라면 뭐 조은영 구단도 있겠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조은영 구단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뭐 조한승 구단도 있고 요즘에는 신진서 구단이 상당히 감각이 좋아요. 타고난 재능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결국은 잘 두는 기사들이 감각도 좋네요. 네. 네, 지금 딱 콤비네이션이죠.
여기를 딱 둠으로써 넘어가는 수를 강요하고 네. 사실 백은 좋은 대세점을 두는데 흑이 여기 1선 넘어가야 되는 게 상당히 지금 억울하잖아요, 지금은. 집으로 큰 자리도 아니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2의 호점 역시 하변을 불리면서 이대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호점을 백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흑이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자 이 바둑의 또 세 번째 대세점을 백이 가져갑니다. 네, 바로 다음 수가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숫은 해설판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자, 오늘 대국의 두 번째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네, 지금은 여전히 백이 이제 우하기까지 좀 가져오면서 괜찮은 형세고요. 자, 이곳을 붙여갔는데요. 네, 붙여서 좀 활용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입구자로 가는 것은 좀 느슨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좀 느리기도 하고 다른 데 굳혀버릴 수도 있으니까 뭔가 붙여서 끊어가지고 사실 이 수법의 가장 큰 이제 욕심은 이제 이렇게 단수 쳐주고 이렇게 받아달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잊고 나서 귀를 이제 밀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밀고 아, 잡아서 이제 다 하겠다는 거죠. 아 이렇게까지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백이 완벽하게 활용을 하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흑은 이제 여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속을 쳐서 이제 두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 대마가 있어서 당장 축은 아니거든요? 네, 큰 그림 한번 그려볼 수도 있어요. 뭐 단수 쳐서 재밌는 모양 나오겠는데요. 네, 이쯤에서 하나 뭐 이쪽을 압박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나 이거는 이도를 잡지 못하면은 사실 이쪽에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호치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네. 어쨌든 백의 주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실전은 흑이 좀 느슨한 수법을 두었고요. 실전에는 입구자를 선택했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이제 AI는 느는 수를 추천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잊게 된다면 잡는 여기서 것은 아니겠죠. 네, 잡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나요? 들어가고요. 백이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은 여기까지 젖혀 이어서 버틴다는 아. 뜻입니다. 역시 축은 아니고 이쪽에 이제 붙여서 오는 것은 타겟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흑이 저렇게까지 밀고 들어가면은 백의 정수는 이제 젖혀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흑이 잡을 수 네, 있겠네요. 이렇게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이제 가장 흑 입장에서는 괜찮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는 입구자를 두게 됐고 백이 이쪽 머리를 내밀었고요. 이것이 조금 느슨했다는 건가요? 네, 아까 달리 이제 지금 장면은 귀의 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백이 언제든지 치고 막으면은 백의 집이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실리적으로 흑이 이제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을 놓친 겁니다. 자, 이곳에서 교환을 하나 했죠. 네, 하고 다가섰고요. 여기 3-3은 상당히 이제 무난한 선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간명하게 흑의 귀를 이제 빼앗아 오는 그런 선택이고, 흑이 좀 두터워지긴 합니다만 이 폭이 아주 크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돌이 오면서 뛰는 자리가 이제 시급해졌는데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가게 되죠. 백이 선수를 잡는 정석이죠. 네, 있게 되니까 안 받을 수 없고요. 여기가 두텁든 안 두텁든 이 침투가 신경 쓰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나 두터웠을 때 받는 것이 오히려 백 입장에서는 더 명분이 있는 것이죠. 네, 좀 잡았고요. 잡는 것은 또 기분 네. 좋은 선수죠. 여기서 이제 실전을 깔끔하게 이수를 선택했는데 다른 선택도 있나요? 사실 이 장면을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이 흑 입장에서 훨씬 더 피곤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중에 여기를 늘었을 때요. 흑이 좀 살아있느냐 못 살아있느냐 그 차이예요. 이렇게 두더라도 이제 막아도 이제 선수 형태고 치중까지 가서 잡으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이 움직였을 때 박력이 상당히 많이 차이납니다.
대신 귀 쪽으로는 조금 손해인 네. 거죠? 귀 쪽으로는 이제 나중에 붙인다든지 하면은 젖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요. 맞게 되면 잡으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뒤로 베어버리면 빅이 빅이 되겠네요. 나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는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늘었을 때의 압박, 박력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흙이 둬봤자 이제 후수빅이고요. 느는 편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백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네. 조금 네. 더 적극적인 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곳을 이제 좀 귀를 빼앗겼기 때문에 백이 여기까지 잡아버리면 이건 실리적으로 많이 차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귀를 움직였고요. 네, 이쪽을 이제 살리면서 이제 따라잡겠다. 네, 그런 선택을 했고 사실 백이 패를 걸 수도 있었으나 가만히 이제 이었습니다. 뭔가 조은영 구단답지 않은 좀 쉬운 선택이었는데 그것은 역시 이수를 두기 위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네, 참 좋은 감각이죠. 네, 여기를 두니까 이바둑이 딱 백이 이제 이수를 통해서 확실히 뭔가 편하다, 우세해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역시 늘고 나서 살 때 네, 이 침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이핀 구단은 여기 젖혀두는 교환을 하고 넘는 선택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 자리는 흙이 왔을 때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일단 첫 번째 좋다라는 느낌이 들죠. 두 번째 한 칸 뛰는 수, 이 자리는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 공격하면서 집에 불리는 두 번째 기분 좋은 자리. 교환을 하나 했고요. 네. 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콤보가 이제 이 자리죠. 사실 이수로 버틸 수만 있다면 진짜 버티고 싶은데 네. 어떻게 이 될까요? 대마가 근데 너무 위험하죠. 뭐 이렇게 입구자로 씌워간다든지 해도 멀리 못 나갈까요? 네 이렇게 막고요. 네 붙이는 수법이 있습니다. 뭐 끊어가도 이제 끊어가고 패로 막아도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위험한 돌이라서 어쩔 수 없이 뛰었는데요.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째까지의 명당을 백이 차지하면서 이바둑은 사실상 여기서 백의 우세가 확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명국 리플레이 제1회 응시배 결승 1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은영 구단의 감각을 좀 즐길 수 있는 중반전이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차지한 이 자리. 그러니까 이런 대세점은요, 돌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흑돌이 오게 되면 흑이 상당히 좋은 모양을 가져가면서 집이 불어나고요. 백은 자연스럽게 삭감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백이 두자 백이 불어나고 흑이 삭감되는 그런 자리니까요. 이런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리들이 엄청난 대세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흑이 두어간 수는 삭감인가요? 네, 지금은 이 정도가 최선의 삭감이라고 본 거죠.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승부수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 돌이 지금 미생이잖아요. 아, 아직 못 살아 있군요. 네, 그래서 뭐 날일자로 씌운다든지 혹은 모자를 씌운다든지 한다면 이제 양곤마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이 사실 급하게 안 하더라도 공격을 하다가 이쪽을 괴롭힌 다음에 받아버리면 집으로도 크게 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서비평 구단, 네이핀 구단이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두었습니다. 그러나 백 입장에서는 알기 쉽게 받아서 불만이 없어요. 자, 이 정도로 백의 지배 경계가 지어졌고요. 현재까지 집으로는 좀 어떤 건가요? 네, 집을 한번 세어본다면요. 5, 15, 26, 대략 크기 50이 조금 넘어갑니다. 네. 100은요. 8, 10, 12, 16, 18, 20, 21, 28, 30, 마.
그 이쪽까지 이 선까지 지면하면은 백도 50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덤이 부담되는 형세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덤도 7집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네이핀 구단이 지금 치중수를 두었는데 상당히 좋은 맥점이었습니다. 백이 뚫어간다면요? 네, 뚫어간다면 이제 같이 뚫어가서요. 이제 이 한 점만이 목표가 아니라요. 지금 전체 대마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한 집밖에 백의 없죠. 집이 한 집밖에 없군요. 네, 이렇게 한 점은 살려갈 수 있으나 젖혀버린다면은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도 좀 그물망을 좀 쳐왔다.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그래서 백도 한 점을 잡아두네요. 네, 좋은 맥점이죠. 잊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환을 생략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점을 살릴 때 그때 잊게 된다면요. 맞복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흑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점처럼 넘어가게 된다면 백이 이쪽을 둘 이유가 없죠. 미리 교환하지 않은 것이 맥점이고요. 그래도 흑이 집으로는 조금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흑이 득점을 했고요. 그러나 이 자리는 흑의 권리라고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이 수단이 네. 남아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선수 끝내기를 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백은 한 번 더 갈 수가 필요한 거죠. 네, 안 받았다가는 그냥 여기 나가면 다 잡혀요. 이 점체가 다 위험해지니까 지금은 받아들 수밖에 없고요. 네, 이로써 완승을 확보했죠. 그 흑이 이바도 역전하려면은 이쪽 집을 불리거나 백의 진영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가 쉽지가 않은 그런 자리고요. 네. 네, 그래서 아예 큰 자리를 두고 버티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장 큰 자리이겠네요. 네, 상당히 큰 자리예요. 반대로 백이 든다고 가정한다면 이쪽에 추가적으로 당하는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아까 달리 지금 단수가 선수라서 돌려치기가 안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뒤로 치면 되긴 합니다만 끝내기를 이제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것을 더 감안한다면 느는 것이 아니라 치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충을 좀 더 채워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백이 이은수는 받아준다면 손을 돌리겠다는 거죠. 네, 지금 꼭 필요한 교환이에요. 이 교환이 없을 때 여기를 끊겨버리면 그 뒤로 있는 순간은 따스 해소가 되니까 큰 낭패고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 약점이 생겼죠. 그러나 지금은 이수와 이수 교환을 함으로써 잡히더라도 약점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흑도 받아둘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이제 백은 어디로 향할까요? 사실 저라면은 이 장면에서 여기 그냥 갈 것 같은데 집으로 예민한 자리네요. 네, 집으로 상당히 크고요. 이 돌들이 좀 신경 쓰이게 되죠. 백이 움직이게 된다면 네, 이거는 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급소를 딱딱 짚어가면은 거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 간다면 여러 가지 후속 수단도 생기는 거네요. 네, 그래서 좀 유연하게 둘 것 같은데 조은영 구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벌처럼 쏜다 그런 한 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어딜 쏘나요? 네, 이제 붙여가면서 흑의 이제 열범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면서 흑을 좀 괴롭힐 수 있거든요. 흑의 괴롭힐 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하면은 반대로 여길 당해서 후수로 이어된다면 조금 당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흑이 반발이 가능할지요? 네, 반발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로 젖히는 받아두네요. 것은
이렇게 찔러서요. 끊어도 나가게 된다면 좀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큰 낭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자리도 이 정도 처리겠네요. 네, 이제 백에 걸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가 좀 궁금합니다. 상변일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준비하고 있을지요. 바둑이 좀 여의치 않다고 판단을 한다면 뭐 계속 찔러가면서 괴롭힐 텐데요. 실전에는 이제 바둑이 지금 나쁘지 않은 형세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가장 무난한 자리는 상변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아, 예, 너무 눈에 들어와요. 반대로 흑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네, 이게 뭐 얌전하게 이렇게 호구만 치더라도 다 걸리니까요. 자, 조은영 구단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오, 네, 뭔가 그 자리도 좀 아프다 이거죠. 나중에 이런 데 막히게 된다면 이곳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이쪽이 다 선수가 돼요. 먹여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안두잔이 여기 한 방 맞아버리면 여기 맞고 여기 짚혀버리면 이 대마가 다 위험해지죠. 이건 잡히겠는데요? 네. 이제 그런 좀 괴롭힘을 엿보고 있는 한 수가 되겠고요. 역시 계속해서 괴롭혀가는 수를 보고 있네요. 네. 빠르게 이제 두어 가다가 이제 흑의 약점, 빈틈이 보이면은 찔러 들어가는 네,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응십의 우승 상금이 당시에 40만 달러가 걸렸다고 해요. 네.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 당시는 이게 저도 정확히 체감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런 금액이면요. 아마 우승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이 되거나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50억 정도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먹고 살기 충분하겠네요. 정말 큰 무대라는 거잖아요. 네, 1989년도예요. 그때를 상상해 본다면 40만 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변 들어갔는데 흑이 밀어 올렸거든요. 그런데 백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네, 받아준다면 뭔가 좀 이런 식으로 빈틈을 노려보겠다. 뭐 찔러 들어가서 끊어보면은 뒤로는 물러나자니 집으로 당했고 입잔이 여기 이었을 때 또 껴붙인다든지 약점이 좀 노출되니까요. 약간 그런 것이 이제 신경 쓰였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예 여기 젖혀서 이곳을 두더라도 이쪽으로 이을 수 있게 아주 깔끔하게 모양을 만들기 위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흑도 계속해서 받아줄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여기를 뛰어들어가자니 이쪽에서 피해를 입는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좀 속이 좀 타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바둑이 불리한데 뭐 크게 흔들어갈 곳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백이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또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서귀평 구단, 내해핑 구단, 저는 자꾸 서귀평 구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응창치배가 서귀평 구단의 우승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회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듣기론 이 결승을 두어갈 때 중국 쪽에서는 우승을 거의 확정시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네.
이제 그런 의미라서 뭐 이겨야 본전, 지면은 뭐 국가적 망신 약간 그런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정말 부담스럽겠는데요. 반대로 말하면은 정말 네, 한국 바둑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은 무시를 당했다. 네. 근데 기보를 보잖아요. 응시배 1국부터 5국까지 다 기보가 있는데 네. 기보를 보면은 특히 오늘 바둑도 그렇고 거의 실력적으로 기량적으로 압도를 하거든요. 네이펜 구단이 실질적으로 실력 발휘 못해서인지 아니면 이미 이때 조은영 구단이 실력적으로 앞서 있었는 것인지 그것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간에 내용과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서름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네,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만큼 정말 중요한 역할을 조은영 구단이 해냈습니다. 네, 지금도 깔끔하게 중앙을 계속 불려나가고 있고요. 역시 이런 자리도 반대로 밀면은 이쪽 폭이 좋아지고 백이 줄어들고요. 백이 미니까 이쪽이 줄어들고 중앙이 넓어지고. 백의 중앙이 좀 더 두터워졌거든요. 네. 흙이 깰 수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참고 또 참은 네이핀 구단이 드디어 승부수를 던지거든요. 승부수 어디일까요? 네, 한 칸을 띄어요. 사실은 이게 승부수 만날 정도로 좀 지극히 평범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물러나게 되면 이 바도 바로 역전이 돼요. 그런가요? 네, 이러고 이걸 잡아버리면 잡거나 혹은 이곳을 이어버리면 이거는 바로 역전이 됩니다. 그만큼 눈 깜짝할 사이 역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데 조은영 구단은 정확하게 이 승부수를 응징해 갑니다. 네. 이 반발을 한 이수가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고요. 네, 이 바둑의 결정타가 되겠습니다. 한 점을 끊으러 가겠다는 거죠. 네, 지금은 주위 백이 두터우니까요. 끊어가는 순간에는 흙이 분명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이을 수도 없죠? 이쪽이 끊겨버리니까. 이건 흙 전체가 위험한데요. 네, 이거 화변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좌측으로 연결하게 되고요. 사실 한 칸 행마하면 잘 끊어지지 않는 행마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끊어가네요. 네, 동시에 양쪽을 들여다보면서 흙의 약점을 두 군데로 노출시켰고 그중 한 군데를 지금 끊어가는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흙이 한 점을 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살릴 수가 없어요. 억지로 살리려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가 일단 있어요. 한 점 못 나가죠? 느는 게 선수니까 다시 잡히네요. 네, 축이 돼요. 근데 못 나가서 이 한 점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 살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들여다봄을 당하면 역시 두 군데 약점에 노출되면서 잡혀요. 흙의 약점이 너무 많네요. 네, 결국 여기 또 받아야 되는데 백은 어떻게든 잡을 수 있죠. 작게 잡냐, 크게 잡냐 그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살릴 수 없다면 아까 한 칸 뛰었을 때 붙여서 받은 것과는 집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나마 이 장면에서 최선의 한 수를 그래도 찾아냅니다. 끼우는 수는 한 점을 포기하는 수법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좋은 수법이었고요. 백이 한 점 잡는 방향으로 단수를 못 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백집이 굳어진다면 형세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한 칸 뛰어 들어간 흙 한 점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백의 승세가 이제 확실해지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하변부터 중앙까지 집이 아주 백이 이쁘게 잘났죠. 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우상기와 상변 쪽의 집도 이제 확보되어 있었고요. 흑이 선수를 잡기도 어려운 장면이군요. 네, 또 지켜야 돼요. 자, 마지막 큰 자리는 역시 좌상기일까요? 네, 그것이 뭐 맛도 좋고 네, 깔끔한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면서 집으로는 좀 차이가 벌어졌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포인트, 지금까지의 수순을 해설판 통해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국의 세 번째 포인트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역시 대세점들을 차지하면서 백이 상당히 이제 괜찮은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는데요. 물론 무난하게 이렇게 한 칸 뛰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었으나 조은영구단은 흑이 또 아픈 자리를 또 꼬집기 위해서 이쪽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괴롭혀 가는 거죠. 네, 이게 막는 게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단수를 당하는 순간에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흑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급소자를 두었는데 네이피구단도 밀려가면서 뭔가 반격의 조짐을 네. 만들기 위한 뭐 막는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쪽 양쪽을 들여다 본다든지 혹은 이렇게 놓고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조은영구단이 여기서 쉬운 선택이 받아치질 아니에요. 않았어요. 네, 이렇게 붙여 끊어버려요. 근데 이 장면에서 불리한 입장에서는 상대가 오히려 싸움을 걸어오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반발 안 될까요? 이 반발을 해야 되는데 단수치고 이제 있는다면은 이제 여기가 가볍다는 거예요. 한 점을 잡아버리고요. 아, 여기 이렇게 단수쳐 뚫어도 별게 없다는 걸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붙이고 여기 둬야죠. 네, 반대로 잡아야겠죠? 두면 잡히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날짜로 유유히 나오긴다면 흑집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반발하고 싶어도 오히려 반격을 당할까봐 반발도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러나게 돼요. 네, 그래도 이거는 반발하고 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참 받아주기 싫은 네, 자리거든요. 이렇게까지 당해서는 사실 뭐 백이 곳곳에서 이득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흑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흐름인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엔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그래도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자리를 하나 교환했고요. 네.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좀 뭔가 경직된 느낌인 게 붙여서 좀 뭐 하고 싶잖아요. 그러게요. 네, 뒤로 밖에 만들고 넣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집으로는 큰 이득인 거죠. 네, 또 받아야 되는데 시전에 비해서 꽤 이득입니다. 반발하면은 뭐 또 끊어서 잡을 때 이걸 돌파를 하면서 뭔가 변수를 만든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이핑 구단이 지금 확실히 이 바둑은 좀 뭔가 경직이 됐어요, 바둑이. 여기서도 마지막 최후의 전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한 수 한 수가.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백은 발빠르게 요초요초를 다 차지하고 쓱쓱 이런 데도 이득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기서 뒤늦게 깨달은 거죠. 지금 바둑이 확실히 내가 불리하구나라는 네.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미 다 결정 다 되고 나서 깨달아서 이 한 칸 뛰는 그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둑 차이가 지금은 많이 나는 바둑이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로 지금 우세한 건데 이 장면에서 백이 이런 식으로 물러나만 준다면 이 바둑은 역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큰 차이가 아니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흑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흑이 이것 해봤자 날일자 정도로 둬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 한마디로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은영 구단이
낙관한 나머지 방금처럼 뒤로 받는 선택을 한다면 그건 이바둑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바로 응징을 했죠. 흑의 승부수를 가차없이 끊어가면서 응징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이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있는 것은 나와서 막을 때 끊어간다면 이렇게 둘 때 치고요. 잡아야 되잖아요. 네, 있는 건 나가서 안 되니까. 이것도 뒤로 끊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패야 되는데 사실 이 패는 말이 안 되거든요. 다 걸리는 패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었고요. 나와서 끊자 이바둑은 여기서 백의 승세가 확립이 됩니다. 자, 그래도 끼워가면서 조금은 이득을 보았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맥점이었어요. 이렇게 잡는 것을 강제하고 단수를 치고요. 네, 있게 되고 호구를 치고요. 네, 여기서 딱 보셔도 아실 것 같은 게 흑이 먼저 둔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정리가 되고 나니까 백이 선수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한 점도 백이 잡아가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흑은 물론 그 과정에서 여기가 깔끔해지긴 했어요. 원래는 좀 엷은 형태인데 얼마간의 집 모양을 만들면서 깔끔해지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중앙집이 굳어지고 선수를 뽑아서 네, 이 자리를 잇게 되자 이바둑은 여기서 끝이 났다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승부는 여기서 결정이 되었군요. 네. 자, 이후 수순이 좀 더 진행은 되었습니다만 승부는 여기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대국 승리를 하고 최종 스코어는 3대2였는데요. 조은영 구단이 우승을 하면서 바둑 팬들에게 참 많은 환영을 받았었죠. 네, 커다란 선물도 했고 많은 환영도 받고요. 카퍼레이드도 했었던 것 네. 같아요. 상당히 유명한 사진도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대국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